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 플러스의 김동석입니다. 3월 7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제 3월 들어서 온전하게 시작된 첫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3월 첫 주부터 우리 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월, 화 계속 빠졌었는데 오늘 수요일까지 연 3일 연속 빠졌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18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1982선으로 밀려났습니다. 한 2020, 30선까지 넘나들던 우리 증시가 다시금 2000선 아래로 밀려나고 말았고요. 코스닥 역시 한 1포인트 정도 빠졌습니다. 532.48로 장을 마쳤습니다. 퍼센티지로 하면 0.91%, 그리고 코스닥은 0.21%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일 미국 뉴욕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라든가 전 세계 주요 증시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빠졌던 것에 비하면은 우리 증시는 그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축에 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독일의 증시 같은 경우는 3% 훨씬 넘게 빠지기도 하고, 미국 시장도 워낙 만만치 않게 빠졌었는데 역시 상대적으로 견주한 체력을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빠진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그런 면에도 함께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발악재 출렁거리는 우리 증시, 외국인이 사흘째 팔자 매도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면에서도 그 전보다는 조금 좀 약화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시는데 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장 상황이 이렇게 출렁출렁거리다 보니까 워낙 대응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또 전문적인 그런 분석과 전망, 또 대응 전략을 함께 짜드릴 테니까 저희 센투자 플러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와 문자 두 가지를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02-3153-2613, 013-3366-0110 문자, 자, 두 곳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문자 참여하실 분께서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욱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인데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는 바람에 3일 내내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좀 강하게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첫 번째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대한항공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유가 상승은 일시적이지만 원화 강세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주가는 2월 중순 이후 유가 상승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 우려로 약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원화 강세를 바탕으로 한 이익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공고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환율과 유가가 대한항공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 시계열로 도표화한 것을 보면 2002년에서 2007년까지의 호황의 바탕에는 꾸준하게 원화가 절상되어 달러 기준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같은 시기 유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유가 상승이 항공주에 미치는 영향은 급등 초기 단기적으로 항공주에는 이제 부정적이지만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칠 경우 펀더멘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2년 대한항공 주가를 움직이는 키 팩터 중에 환율의 영향이 유가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유는 2011년 평균 항공유 단가는 전년 대비 약 40% 급등한 126달러 수준으로 실적 악화 및 주가 하락에 기반영된 악재이고, 유류 할증료 반영 시기가 단축되는 것과 유류 할증료 부과 노선 세분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화 강세는 외화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여객 수요 증가에 촉매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출 증가와 비용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75,000원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LG전자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1분기 기대 이상의 실적을 기다린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LG전자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2011년 4분기 대비 6.3% 감소한 12조 9,39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부별로는 홈 일렉트로닉 사업부가 TV 비수기로 인해서 4분기 대비 14.5%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MC 사업부는 핸드폰 물량 감소로 인해 2011년 4분기 대비 11.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A 사업부는 2011년 1분기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고, AE 사업부는 계절적 성수기로 인해서 4분기 대비로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11년 1분기에 비해서는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MC 사업부와 HE 사업부 영업이익률을 이전 전망에 비해 상향 조정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은 1,756억 원에서 2,94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분기 들어서 LG전자는 핸드폰 사업부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유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신제품 라인업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출시 예정인 모델은 매스 LTE, 그리고 쿼드코어 퀄컴의 원칩, 그리고 L 시리즈 3D 큐브, 뷰 등입니다. 매스 LTE는 옵티머스 LTE에 비해서 낮아진 사양으로 다양한 사업자의 보급형으로 공급할 제품 라인으로 국내를 포함해 4개 이상의 사업자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제품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쿼드코어 5인치 제품의 출시 시기가 경쟁업체에 비해 느리지 않고, 그리고 최신 OS를 탑재한 모델의 출시 기간이 점차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진저브레드가 출시되기까지는 선도업체와 6개월 이상의 차이가 있었으나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는 선도업체와 3개월 정도로 좁혀졌기 때문에 그동안 벌어졌던 격차를 빠른 속도로 줄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추천 이유를 정리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이 2012년 2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두 번째 부진했던 HA 사업부와 AE 사업부의 수익성이 2011년 1분기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MC 사업부의 제품 라인업이 하드웨어와 디자인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MC 사업 부분 영업이익이 안정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마지막으로 PBR 1배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한국카본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저조한 실적은 예상 범위, 그리고 향후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카본은 장기간의 LNG 수주 공백기를 지나서 2010년 12월 말에 LNG 관련 수주를 다시 재개했고, 2011년 LNG 관련 수주 공시를 총 3회하면서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1,913억 원의 신규 수주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신규 수주 물량이 매출로 인식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매출액으로 인식되는 본행제 물량은 완성 선박 기준 2013년 기준으로 2013년 인도 예정인 일부 선박만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2012년보다는 2013년의 매출 인식분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서 본다면 2분기부터는 LNG 관련 매출이 의미 있게 증가하면서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골라 LNG의 프레드릭슨 회장은 삼성중공업의 LNG 선박을 두 척 확정 발주하면서 2012년에 신조선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13척의 선박을 발주해 놓았고 4척의 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LNG 수송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추가 발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새롭게 발주하는 선박들의 기화율 저감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기화율이란 액화된 LNG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일일 단위로 기화되어 소멸되는 LNG의 비중에 해당되는데, 미국과 같이 원거리의 수출지가 수출량을 늘림에 따라 기화율이 낮은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조선업체보다는 본행제 업체의 더 큰 수주 모멘텀을 가져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선 시장의 회복은 엄밀히 말해서는 제한적인 회복입니다. 모든 조선업체들의 선박 공급 능력을 만족시킬 만큼 많은 발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조선업체들이 수주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선종의 발주가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선업체들이 수주 실적을 회복하면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그 반사 이익으로 크게 수혜를 볼 만한 기자재 업체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자재 업체 중 LNG 선박용 본행제 업체들의 투자 매력도가 더욱 상승을 했습니다. LNG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장기적인 호황기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LNG 수출이 본계약을 맺으면서 시장의 평균 수송거리보다 더 먼 거리 수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화율을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행제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행제를 생산한 한국카본에 대해서 조선 기자재 중 최선호주로 추천을 하며 목표 주가 10,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 LG전자, 한국카본 이렇게 세 종목에 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같이 좀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 장에서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선적으로 잘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센투자 플러스, 또 여러분께서 많은 질문을 주신 덕에 저희가 또 그에 대한 답변으로 꾸려 나가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자, 먼저 궁금하신 종목 이름부터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 네, 가격과 비중은요? 76,200원에 네, 30%요. 76,200원에 30%. 예, 자,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보니까 뭐 이런 하락장에서도 좀 건설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데. 네, 지금 한 3일째 계속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저는 지금 여기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매수한 지는 올해는 안 됐는데, 다른 건설주보다 조금 낙폭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서 네,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수익이 곧 날 수 있을지, 아니면 만약에 수익이 난다면 얼마 정도 또 기간을 기다려야 할까, 네. 그 목표가도 좀 궁금하고요. 아, 수익이 난다라면은 얼마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수익을 가져가 봐야 될지, 또 뭐 네, 기간적인 기간 면도 좀, 얼마나, 네, 기간적인 면도, 네. 네. 나름대로 좀 잡고 있는 어떤 그 흐름의 예상이 있습니까? 오늘 사신 가격에서는 그래도 한 5% 정도는 지금 하락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어, 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오를 때를?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하고 싶은 마음, 당장 매도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네. 이 수익을 뭐 난다면 이제. 사신 가격대라는 게 좀 애매한 그 가격대 좀 매수를 해서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낮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높다고 평가할 수도 없고. 네. 그치요? 네. 예. 네. 자, 저도 이게 그래서 딱,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음, 기왕이면 매수를 했으니까 네. 수익을 내야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 싶기도 한데 또 그 위쪽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경향도 있고 좀 중기적으로 쫙 펼쳐놓고 보면은 절대 뭐 높은 가격에 사신 것도 아니고 야, 이럴 때 전문가 분께서 날카롭게 좀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최병건 전문가께서 자, 그럼 이 삼성물산 과연 어떻게 이 풀어나가는 게 좋을런지 그에 대한 답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네, 들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수를 하신 게 좀 가격이 어중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실제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예 저점도 아니고 아예 치고 넘어갈 때 사신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일단은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약간 걱정도 되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좀 있으신 건 사실이지만은,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는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도 있고, 추세를 깨고 내려갈 때의 그 연속적인 하락이 나올 때 조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올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어가야 되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지금 단기간에는 지수가 좀 떨어지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조정이 약간 더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으실 부분은 아닌 듯 싶고요. 어쩌면은 주가가 좀 더 많이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여력이 되신다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77,500원에서 78,000원 정도 선에서는 저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목표를 삼으셔야 될 게 그 라인이 아니라 더 크게 좀 더 큰 수익을 노리시는 게 맞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를 좀 더 하셔서 추가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82,000원 정도까지는 목표를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중기적으로.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삼성물산이 초기에 상승을 했던 이 구간이 보이실 겁니다. 빨간색으로 지금 줄을 그으면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한 3주 정도 걸렸죠. 올라가는데 이러한 형태를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그 목표가에 도달한다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아니면은 조금 더 넉넉하게 잡으면 한 달 보름 정도 이 정도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얻으신다면은 물론 다른 종목도 있겠지만은 삼성물산도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건설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많이 생겨 있고요. 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시각으로 좀 더 높은 목표 가격을 노려보셔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답변을 주신 분은 저희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문자 상담 풀어볼 텐데요. 이번에 우리 또 양순모 전문가께서 그 답변을 드릴 텐데 풀어주실 종목은 안철수 연구소입니다. 11만 8천 원에 20% 이거 좀 물타기 해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거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종목이라서요. 네. 네, 우선은 그 안철수 연구소는 국내 1위 정보 보안 서비스 업체입니다. 하지만 일단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여기 나와서도 안철수 연구소 그리고 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안정적인 매출과 또 영업적인 이익을 꾸준하게 그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그 갑작스러운 뭐 수급뿐만 아니라 정치권 테마에 얽히면서 주가가 가파른 상승을 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의 펀더멘털상 주가의 위치는 너무 고평가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 고점 대비로 주가 계속 흘러내리는 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비중이 한 20% 정도시라면은 추가 매수보다는 반등 시에 비중을 그냥 축소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절 쪽으로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주가가 계속해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한 7만 원 초반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 정도의 금융 감독원에서도 이제 대선 테마에 대한 이제 그 발표를 할 것이다.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에 대한 주가에 또 강력한 또 입김이 또 불어진다면은 주가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추가 저점 매수를 이제 공략하시기보다는 이제 반등 시에 좀 매도하시는 쪽으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겠으며 한 10만 원 윗구간대에 올라가서는 좀 여기 10만 원 윗구간대부터는 좀 매도 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두산 엔진입니다. 두산 엔진 14,800원에 70% 비중이십니다.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처지면서요. 일단은 이 종목도 중기적인 조정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망이 그다지 어둡지 않고 상황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보면은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 2월 10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고요. 또 2월 21일 날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지는 구조를 겪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시장의 중요 옐로우 칩들이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조정의 흐름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진행을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라든지 조선업 쪽만 유일하게 이 하락에서 피해서 주가가 옆으로 기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시장 자체가 일단 이탈을 하지 않는 형태로 간다면은 요번에 조정을 마무리 짓고 지금 이제 이런 후발주자들 요번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던 종목들이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구조로만 가지 않는다라면은 반등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역시 주가가 크게 깨고 내려갔던 15,000원이 저항 라인이고요. 그 15,000원을 쉽게 넘느냐 아니면 좀 조정을 다시 받느냐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 지으시면은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궁금하신 종목은요? 네, 삼성테크윈인데요. 삼성 테크윈. 네네. 네, 가격과 비중은요? 가격은 10만 원 이상 주고 샀고요. 10만 원 이상. 네. 네, 50% 정도. 50% 정도? 네, 1년 이상 됐어요. 1년. 네, 1년도 더 됐어요. 그러시군요. 예, 그러면 매수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 네네. 네,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이게 언제 원가가 될 건지 너무 손실이 커서요. 네. 그래서 원가가 언제 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매도해야 되는 건지. 지금 요즘 조금 올라왔어요. 네.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방위산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네. 무량주라고 해서 구입했더니 이러네요. 잘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신 가격 10만 원이라 잡고 지금 66,600원에 네. 오늘 끝났거든요. 네네.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뭐 반토막 뭐 이렇게 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또 아주 이렇게 뭐 절망적이다 뭐 그렇게 할 만한 또 손실률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을 네. 놓고 볼 때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0% 정도 손실이 났다라고 잡고 우리 양순모 전문가께서 네. 지금 시점 이게 지금 본격적인 반등으로 과연 본전 정도 선까지 올라설 수 있을런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선대 되면은 그래도 나는 본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요 정도면 한번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가격대가 좀 있을까요? 참고 삼아 네. 한 8만 원. 8만 원 정도? 네네. 한 20%대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을 해보고도 싶다. 네네. 알겠습니다. 과연 아니면 물을 타야 되는지, 예, 물을 타서 나와야 되는지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정도에 이제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좀 물 좀 타고 가격 낮추면은 네네. 손실 더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드시는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주신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양순모 전문가께서 삼성 테크윈에 대한 대응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수가가 지금 주가의 위치에 비해서는 그 현저히 높은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가 단기적인 관점과 또 중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제 그 저점 대비는 이제 가파른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었지만 저는 계속해서 좀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가 2011년도에는 적자를 기록했던 이런 반도체 부품 쪽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게 바로 삼성 테크윈입니다. 근데 구조 조정을 통해서 2011년도 때에는 그 적자에 대한 그 폭이 2012년도 때에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이 적자의 폭을 상당한 부분으로 축소를 시킬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여러모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이런 다각화를 시켰던 이런 사업 방향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져왔던 이런 이제 그 플랜 자체를 이제 제품 경쟁력이 일단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결국 이런 성장 모멘텀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수주에 대한 이런 증가와 또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개선이 될 것이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가는 그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대비로도 그리고 앞으로도 재무 구조에 대한 이런 성장성까지 이렇게 본다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73,0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93,000원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8만 원 정도 구간 때문에 좀 손절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엔 73,000원과 93,000원이면은 한 평균 가격은 한 83,000원 구간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 상황이 어느 정도 흐름이 이제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는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의 자리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이제 또 고려를 하신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마시고요. 한 2주 정도 뒤에 한번 그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이제 그리스 이제 또 국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리스크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상승했던 만큼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도 어느 정도 생각을 좀 하시고 평균 한 2주 정도 뒤에 한번 주가의 가격을 보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가지고 한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한번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손절가는 한 62,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는데 네. 우선은 좀 계속해서 좀 보유 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대로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SK입니다. 182,000원에 40%입니다. 자, SK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도 주가의 흐름이 조정을 안 받았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2월 10일 날부터 받기 시작했고 2월 20일 날 정도에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해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SK 같은 경우에도 그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며칠 사이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주가가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8만 원이라고 하시니까 예전에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그때 사신 거를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가 이제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그냥 들고 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번에 한 17만 원 넘어설 때 거기서 물량을 일부 줄여 주셨다가요.
다시 16만 원대 초반권 오면은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나을 듯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17만 원에서 17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도 타이밍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넘어간다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매수가 이상으로 보시려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우선은 돌파 여부를 보신 다음에 대응 타이밍을 찾아가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단은 반전을 기다리셨다가 반전 나오면은 그때 가서 결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카프로가 들어와 있습니다. 카프로 27,100원에 40%입니다. 자, 우선은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프로는 일단 보유에 대한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우선 이 종목은 좀 재료를 탄 종목입니다. 재료를 탄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의 존재가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일단 카프로락탐. 제가 이제 국내 유일하게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단골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그 차트의 흐름을 보면요. 주가 이제 위치를 이제 보면서 주가가 이제 최근 단기간 한 2개월 정도 동안 이제 단기간 이제 좀 가파른 상승을 좀 했었는데, 자, 카프로락탐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 구간대를 이제 다지고 반등을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던 자리가 21,000원부터 한 23,000원 구간대부터 23,000원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들이 수급이 좀 많이 몰려있던 자리입니다.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지금 실적부터 또 매출은 이제 그 일정하지만 실적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결국 바닥을 카프로락탐에 대한 이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이제 지속적으로 또 증가가 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또 인도의 면화 수출 금지로 인해 가지고 대체적인 이런 화학 섬유 쪽에 대한 또 수혜가 또 KP케미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카프로 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현재의 주가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25,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을 잡아드리겠고 저는 일단 목표가는 34,000원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일단 뭐 중기적으로도 승부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한번 좀 여유 있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걸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현대위아를 보겠습니다. 147,000원에 사셨고요. 다음에는 비중도 함께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바닥을 좀 잡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6만 5천 원권까지 고점을 한번 찍었다가요. 최근 들어서 이제 조정세를 좀 타기 시작하고 12만 5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이중 바닥 형태로 조금씩 돌려 세우는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진행이 그다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에서도 크게 하락이 안 나왔었고 상황이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반영이 돼서 지금 숨고르기나 아니면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황 자체가 또 다시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관이나 투신권에서 또 부품주나 뭐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매수를 자꾸만 또 저가에서 매집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그네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듯 하고요. 저 또한 역시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요번에 반등 포인트 잡힌다라면은 일단은 그 15만 원권 정도에서의 단기 저항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넘어선다면은 전 고점인 16만 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니까요. 일단 반등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할 때, 상승을 할 때 그 강도를 따라서 매도 목표가를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시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연결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요. 다시 한 번만 불러보고 잘 안 되면 바로 그냥 문자 상담으로 또 넘어가고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하 TI가 지금 들어와 있죠. 자, 2,000원에 40% 사셨다고 하는데요.
네, 우선 대IT를 보면은 지금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주 쪽으로 좀 같이 이제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좋지만 좀 차트가 좀 너무 지저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윗꼬리도 있고 또 밑꼬리도 이제 많이 나타난 만큼 일단 주가의 변동폭도 좀 크다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민주통합당에서 3대 이제 공약 중에 하나인 대륙철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런 공약 소식에 좀 그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좀 움직였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질 쪽에서 있는 고속철 건설 공사에 대한 부분이 2014년도에 시작할 것이다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입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좀 움직여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재무제표 상이나 제가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은 맞고요. 또 재료가 좀 섞이긴 했지만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그 매물 저항대를 뚫고 올라온 힘을 본다면은 여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다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잡아드리는 목표가는 한 2,350원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2,000원 정도의 40% 정도이신데 손절가에 대한 부분은 좀 반드시 좀 가져놓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대선 공약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도 기대 심리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브라질에 대한 이런 고속철도 수주권도 아직 확정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1,850원 정도로 잡고 한 목표가는 한 2,350원 구간대에서 한번 상승 탄력을 한번 받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지켜보시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LB세미콘입니다. 3,350원에 20%입니다.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한참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은 일단 흐름이 강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잘 잡으신 듯 싶고요. 현재로서는 바닥에서 전혀 많이 못 오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약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좀 강한 반등, 장대 양봉 형태로 좀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그때쯤은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으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수가 아주 낮게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강하게 올라서면 단타 대응으로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대략적으로 지금 가격은 3,800원 정도나 3,700원 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가격을요.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단기 차익 실현 형태로 한번 매도를 노려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유, 조금 전에 불렀는데 안 나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전화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아, 그러셨군요. 예. 다시 연결돼서 다행이고요. 자, 궁금하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선도전기고요. 네, 선도전기. 네, 가격과 예. 비중은요? 3,700원에 50%입니다. 3,700원에 50%. 네. 자, 궁금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작년 연말부터 좀 갑자기 급등을 하고 한 네. 한 달 반 정도 조정이 있어서 네. 지켜보고 있었는데 급등이 나오는 날 제가 좀 따라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게 있어서 좀 걱정이고요. 네. 좀 계속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육자회담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모멘텀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향후 움직임하고 목표가 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저희 양순모 전문가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선 선도전기는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뭐 상승률도 그만큼 무서웠던 만큼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더욱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북한과 이제 미국이 이제 베이징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중단과 또 식량 지원 소식에 또 대북 간의 개선이 또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런 그 종목 수혜주로 이제 부상한 이제 종목입니다. 또 이번에도 이제 그 핵 안보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곧 이제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아무래도 종목의 수혜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또 여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미국과 원활한 합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우선은 그 선도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정주의 그 대북
송전주 쪽으로 일단은 뭐 관련 테마, 대북 쪽에 대한 이런 테마 쪽으로 같이 형성이 될 건데 뭐냐면은 뭐 재롱전기, 또 관명전기, 또 선도전기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 업종들이 있을 텐데요. 자, 우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상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고점에서 잡기는 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는 이탈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개인적으로는 남북 경업주들에 대한 이런 흐름이 테마주 성격을 가진 만큼 주가 급등 이후에 나오는 이런 차익 실현 물량들 때문에 주가가 쉽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북미 관계가 꾸준히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는 확신이 없는 상태이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개선되지는 이런 여부도 아직 뚜렷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자리를 본다면은 일단 추세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추세가 지속될 건지에 대한 여부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판가름을 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의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매물에 대한 이런 저항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간단합니다. 비중이 50%이시라면 3,700원 구간대 왔을 때 나도 매물을 일단은 던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3,700원 구간대에 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고 오히려 남들과 거의 동등한 입지에서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 3,000, 현재의 가격이죠. 한 3,400원 이하에 대한 가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좀 짧게 접근하는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3,200원에 대한 손절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단기 목표가 3,700원으로 좀 잡아드리면서 일단은 좀 매도 쪽에 대한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일 벨트입니다. 8,650원에 30%입니다. 자, 동일벨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바닥 탈출하는 시도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수급이 좋아지지를 못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원찮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프상에서의 진행을 보시면은 주가가 1차 하락을 한번 했었고, 그 이후에 일단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횡보를 하면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그 정치 테마로 약간 분류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크게 올랐다가요. 다시 밀리는 상황인데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몇 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정치 테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정치 테마보다는 더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실적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라갈 때도 좀 빨리 올라갔지만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며칠 사이에 테마주가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업 가치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주가가 크게 계속 이탈을 하는 형태만 아니면은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더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듯 해요. 요번에 이제 7,500원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7,500원이 또 이탈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위험 관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종목은 보유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좀 보유를 하시고 기업 가치가 높아서 전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여유 있게 가져가 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에스코넥입니다. 800원에 30%입니다. 네, 우선은 에스코넥은 실적주라고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에스코넥의 경우에는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내외에 들어가 있는 그 전문적으로 일단은 제조하는 그 업체인데요. 자, 우선 주가의 그 최근 흐름을 보면은 상한가가 벌써 3캔들 안으로 2번이나 일단 나왔고 또 거래량도 상당히 실려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주가의 위치를 본다면 일단은 보유에 대한 이견이 맞고요. 지금 펀더멘털상 대비로 일단 보더라도 주가의 위치는 고평가되어 있지도 혹은 또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놓고 좀 판단을 좀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목표가는요. 일단 1,200원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최근 너무 가파르게 이제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좀 추가적인 조정이 좀 필요할 수는 있다라고는 보지만 우선 상승 탄력이 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한 수급이라든지 혹은
물량이 거래를 한번 터트리면서 움직여줬고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순매수세가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일단 목표가 한 12,000원짜리까지는 한번 붙어볼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800원이신데요. 800원 이하로 갑자기 가격이 뭐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은 한 75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 75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한번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대한항공입니다. 초반에 김동공 대리가 또 소개해줬던 종목인데요. 자, 53,0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시다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유가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도 사실 유가도 유가지만은 실제로는 그 대형주가 흐름을 타고 있는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5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주가의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뭐 2월 27일이나 이런 경우에 주가가 한 번씩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날 바로 반등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도 5만원권을 이탈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유지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세를 타서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이 유가인데요. 최근에 유가가 계속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가 상승에 대한 하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운임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유가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투자를 하실 때는 유가가 많이 오를 때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때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내리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탈 때 매도를 하는 이런 형태로 가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태광을 여쭤봐 오셨는데요. 28,600원에 사셨고요. 매도 시점을 잡아달라고 하십니다. 네, 우선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은 일단 상승 탄력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계속해서 저는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영업 실적부터 또 단기 순이익이 일단은 흑자 전환됐다는 소식에 주가가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 주가가 이제 가던 모습을 이제 가파른 상승을 보이다가 또 빠질랑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주가를 가격 조정을 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키고 다시 한번 주가를 조정을 주려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을 시키고 자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요 21선을 붙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개인 차트를 이쁘게 만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미인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근데 미인주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21선에 받쳐서 움직인다라는 것은 개인 투자들이 따라 붙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 한번 오지 않았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 저는 32,000원에 대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한번 32,000원 구간대에서는 한번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고 지금 주가가 만약에 또 갑자기 주가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21선 기준으로 한 27,800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손절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32,000원 한번 목표가 한번 도전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한진해운을 매수를 해도 될까요? 하고 여쭤보시네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주가가 중간중간에 상승을 강하게 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횡보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방 경직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밀리는 현상이 적고요. 주가의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가 참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옆으로 기어가는 식의 박스권 진행이 좀 필요할 듯 싶고요. 그런 구간을 지나간다면 다시 돌파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박스권을 예상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은 16,500원 정도 선이나 16,000원대 초반권 그 정도 가격대를 예상하셔서 거기에서 접근을 하시면은 더 좋은 대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타려면은 18,500원대를 넘어가야 되니까요. 이 부분도 참조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짜 가시면은 가장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베이직 하우스인데요. 2950원에 30%입니다. 자, 우선은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좀 저는 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를 좀 보여주었던 종목인데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다잡았고 또 바닥을 다잡았던 그 시점에는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평균 단가를 이탈하는 시점에서는 손절가를 잡아야 될 것이며 그 이전까지는 목표 주가까지를 한번 보유에 대한 이견을 잡아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 화면에 대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빨간색 선은 주가의 상승표고요. 이 파란색은 외국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중 중에 하나입니다. 즉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한 17,400원 정도 구간부터 계속해서 비중을 늘려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자, 저는 이제 한 18,500원 구간대에는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8,500원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한 24,000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24,000원까지 한번 목표 주가 제시를 해드리겠고 18,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한번 보유할 것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끝 종목이 되겠네요. 국제엘렉트릭이고요. 21,100원에 20% 보유십니다. 자, 국제엘렉트릭 그 21,100원이시면은 최근에 치고 넘어갈 때 좀 사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그대로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갑자기 충격을 한번 받는다든지 급락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강한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한 2만 원권 아래로 떨어진다면은 한 19,000원대 중반이나 초반권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해서는 추세가 잘 안 무너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주가가 좀 빠질 때는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갑작스럽게 기관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장대 연봉을 기록할 경우에는 꼭 경계를 해 주셔야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서 타이밍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답변 드린 두 분은 최병곤 전문위원, 양순모 전문가 두 분 다 저희 샘플러스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늘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저희 서울경제TV 또 홈페이지가 새 단장됐다는 소식 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 놓치신 분들 아니면 뭐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이 분석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뭐 다시 보기 기능 등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새로 많이 더 발전시키고 새로 덧붙였으니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들러보신다라면 더욱더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3월 7일 수요일 순서 센투자 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3일 연속 좀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틀 남았는데요. 뭐 그동안 내려간 거 다시 이틀 동안 회복하면서 이번 주 맞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실망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